연금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연금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5차 추계 결과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네. 일단은 뭐 그냥 추계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2041년에 적자 전환을 하고요. 다음 2055년에 소진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55년에 소진이요? 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만 합계 출산율이 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6가지의 가정을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근데 2055년 소진된다는 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 연구소 윤PD입니다. 오늘도 저희 차창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 3월 20일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발표한 202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와. 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현황을 분석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재정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추계라는 걸 하거든요. 네네. 올해가 그 추계를 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어. 매 3년과 8년 이렇게 그걸 하는데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는데, 네. 제 지난 3월 31일에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를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연금 관련 얘기네요. 그러면 대표님,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해보실까요? 네. 202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라는 보고서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네네. 은퇴해도 지출은 쉽게 줄지가 않아요. 네. 생활비는 물가에 연동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고, 아. 평균 수명은 길어져가지고 네. 퇴직 이후에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죠. 이로 인해서 고령층의 소비에 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네네. 제가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저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네. 사실 죽을 때까지 만약에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그냥 돈이 들어오는데, 그죠? 네. 죽을 때까지 그냥 벌어서 쓰면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5, 60대가 되면 더 이상 소득이 네. 없죠. 그렇죠. 고령이 되면 소득이 없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후에 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은퇴 이후 쓰기 위해서 현재 저축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단기에 모아가지고 살 수 없는 고가의 자산. 고가의 자산을 사기 위함이 있어요. 뭐 집도 있겠고, 차도 있겠고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집이겠죠. 네네. 차를 사기 위해,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니 심지어 명품을 사기 위해서, 네. 뭐 저축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건 금액이 상대적으로 뭐 적기도 하고요. 네. 뭐 단기 저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노후 준비나 집같이 정말 큰 돈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저축해야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축은 노후 준비하고 네. 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음. 오늘 연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돈을 먼저 한번 알아보죠. 네네. 보고서에 따르면은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네. 1인 기준으로 지금 2021년 기준이잖아요. 네네. 124만 3천 원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2005년에는 이게 66만 7천 원이었대요. 같은 통계 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66만 7천 원하고 124만 3천 원 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2배 가까이 오르네. 거의 근데 2배가 됐어요. 생각보다는 높진 않네요. 네. 네네. 이게 최소 노후 최소, 생활비니까. 최소. 그러니까 부부 기준으로 보면은 2005년에는 102만 4천 원이었대요. 한 명 기준이었구나. 네. 102만 4천 원이었던 게 네. 2021년에는 198만 7천 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네. 적정 생활비라는 건 이보다 좀 더 많대요. 아. 그러니까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인 기준으로 지금 21년에 177만 3천 원. 그다음에 부부 기준으로는 이제 277만 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제 05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사실 16년 동안 37.7% 올랐다라고 해요. 아, 네. 올랐다라고 하는데 노후 생활비는 지금 한 2배 올랐잖아요. 2배 그러네요. 올랐다고 하니까 네. 훨씬 많이 늘었어요. 물가에 비해서 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이는 왜 그런가?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줄일 수 없는 어떤 소비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요. 줄일 수 없는 소비.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이제 건강 관련 지출은 고령층의 필수 소비잖아요. 네. 이제 간병 도우미 비용이 75.8%가 늘었대요. 그 기간 동안.
그다음에 외래 진료비는 39%. 특히나 한방 진료비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한방 많이 가신단 말이죠. 82.5%가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령층이 주로 소비하는 이런 품목의 가격이 최근에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필수인 소비가 더 이제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예, 사실은 실비보험료라든지 의약품 지출이라든지 예, 이런 소비를 청년층은 줄일 수 있어도 사실 노년층은 줄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이 연금 수령액에 따라 나중에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간혹 뉴스에 나오지만은 뭐 노인 요양기관에서 뭐 사람을 묶어놨다는 뭐 무슨 폭행을 당했다는 등 뭐 이런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뭐 가끔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반면에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내는 고급 실버타운 이런 데 있어요. 네. 굉장히 고가에 이런 데들은 아주 여유 있는 어떤 노후를 보내는 고소득 노령층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연금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건강보험료 뭐 그런 거 나가는 걸 포함해서 고령층이 되면 될수록 뭐 생활을 하기는 조금 더 옛날보다 팍팍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금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연금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5차 추계 결과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네. 일단은 뭐 그냥 추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2041년에 적자 전환을 하고요. 다음 2055년에 소진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55년에 소진이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만 합계 출산율이 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6가지의 가정을 넣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대요. 근데 2055년 소진된다는 건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단 이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게 지금 매년 4.5%로 가정을 한 거래요. 4.5%로 가정을 했는데 이걸 이제 1% 올려서 5.5%. 네. 5.5%로 가정을 해보면은 기금 소진 시점이 이제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5년. 네,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근데 뭐 5년. 네.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실 기금 운용 수익률이 네. 뭐 뉴스 보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아요. 작년에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도 안 좋았고 시장이 자산 안 시장도 좋았으니까. 굉장히 네.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매년 4.5%, 5.5% 이런 가정도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추계를 할 때 최대 70년까지 추계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2023년이니까 2093년까지 추계를 해요. 네. 근데 지금처럼 지금 0.78이거든요. 합계 네. 출산율이. 0명대 출산율이 뭐 제가 볼 때도 계속 될 것 같은데 계속 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적립 방식에 지금은 이제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적립 방식 지급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나중에 이제 기금이 다 소진되고 나면 이제 부가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돼요. 이제 그해 받아서 그해 소진시키는 이런 부가 방식이 되는데 2093년이 되면은 그때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제 소득에서 한 40% 가까이 42.1%라고 나왔대요. 42.1%를 국민연금을 내야지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9%인데요. 9%인데 42%를 내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그럼 세금은 따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 따로 하고 세금. 이게 세금은 또 내야 되고요. 네. 국민연금 42% 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잖아요.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거기에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이러면은 뭐 버는 돈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30%나 가져갈 수 있을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되면은 참 그게 유지가 될 건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연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져 있는 거죠? 일단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을 하잖아요. 네. 국가가 운영한 연금인 만큼 뭐 지급을 하지 않는 일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추계에서 보면은 2040년까지 2041년부터 적자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네. 2040년까지 최대 적립금이 1,755조 원까지 늘어나요, 일단. 1,755조까지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2055년에 고갈이잖아요. 그러면 한 15년 만에 1,755조가 다 소진된다는 거잖아요. 네. 1,755조만 소진되는 게 아니고 15년 동안도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 내거든요.
내죠. 그때 소득이 있는 사람들 계속 내는데 그 돈을 계속 받고도 1755조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시네요. 네. 2041년부터는.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올해 정부 예산이 1년 예산이 600조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과연 이 연금을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거냐? 네네. 제가 볼 땐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금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법은 사실은 뭐 더 내야 되고, 그다음에 덜 받아야 될 거고, 더 늦게 받아야 될 거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뭐 어플 같은 게 로그인 해보면은 그 나중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연금은 지금 내는 보험료를 60세까지 내고, 그다음에 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중간에 회사를 관두는 경우도 꽤 많고요. 네. 그러면은 뭐 관두고 나서는 뭐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가 되시는 분들도 꽤 있죠.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 안 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줄여서 내시는 분도 있고, 네. 그죠? 그러면은 그 좀만큼 국민연금이 줄겠죠. 그러겠죠. 그럴 거고 다음에 제도가 개혁이 될 거잖아요. 네. 제도가 개혁이 된다면 또 줄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수적으로 지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연금에서 한 절반 정도 보시자. 절반 정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연금 개혁도 한 번 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2번, 3번, 4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연금 받을 때까지 본다면은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한 반 정도 보시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세금 증가죠. 네. 세금 증가죠.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뭐 지금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들이 지금 줄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노년층은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러면 정말 이제 마루수건 지어짜기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소득이나 자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노인들이 많아지면 이제 병원 많이 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도 내는 연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이에요. 다 세금하고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연금 많이 받으면 뭐 자꾸 늘어나요. 세금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늘어나고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통상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렇게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연금 조금 더 받자고 소득세 내고 건강보험료까지 내면은 사실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됐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데.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 줄여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아서 건강보험을 내게 됐다고 하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연금 상황이 뭐 연금이 참 중요한 건데 저번에 뭐 TV를 보니까 뭐그 수령 그 나이를 또 뒤로 늦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국민연금은 적어지고 세금은 또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독자분들이 이제 연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연금이 필요하긴 하고요, 그죠? 네. 자꾸 이제 장수하니까 정말 오래 사니까. 네. 연금이라는 게 사실 오래 살까봐 준비하는 어떤 금융상품이거든요. 오래 살 때 쓰려고. 오래 살 때 쓰려고. 네. 그리고 실제 요즘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게 또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연금은 종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죽을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세금에서 자유로운 비과세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세금에 걸쳐 있네요. 국민연금까지 세금에 걸쳐 있다는 거 참. 그리고 이왕이면은 상품 자체 수익률도 또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연금이 국민연금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너무 좋으니까 이걸 유지할 수 없어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다는 국민연금이 수익비라는 게 이제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1.5에서 2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2배 가까이 받는. 그러니까 이제 내는 돈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받는다. 근데
그 민간 제가 아까 얘기한 뭐 종신, 비과세 네네. 이렇게 되는 연금 중에서도 사적연금. 예, 이 정도나 아니면 이 이상의 수익비가 나오는 상품도 있어요. 오, 네. 그런 상품이요. 연 한 5에서 7% 정도 금리를 이제 보증하는 매년 보증하는 연금인데 이런 상품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 매년 5에서 7%라고 합니다. 예. 그런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행복한 미래연구소로 연락 주셔서 얘기 들어보시고 차창환 대표님한테 문의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저희 연구소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연금에 관해서 유익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